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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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NH 멤버스로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농협의 모든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 쓰담 생활이 포인트다. NH 멤버스. 다운받고 같이 쓰담. 아,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 등록이 27일 마감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집계 결과 농축협을 비롯해 수협과 산림조합 등 전국 1,344개 조합에 3,47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전국 평균 경쟁률은 2.6대 1입니다. 지난 제1회 선거 때 2.7대 1과 비교하면 약간 낮아졌습니다. 농축협만 살펴보면 전국 1,114개 농축협에 2,928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경쟁률은 2.6대 1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조합은 경기 광주시 초월농협 등 3곳입니다. 이들 조합에는 8명의 후보가 등록해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단일 후보만 출마해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조합은 전국에 197곳이나 됩니다. 농축협만 살펴보면 146곳으로 지난 1회 선거 때 151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줄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오늘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명 위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방법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선거운동이란 누군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운동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정보통신망, 전화와 명함, 어깨띠, 위돛, 소품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화는 직접 통화와 문자만 가능하고 음성, 화상,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전화를 설치해놓고 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또 선거운동 차원에서 조합원을 집집마다 찾아가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조합원들도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알아두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에게 돈이나 물품, 음식물 등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다면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후보자에게 우산이나 수건 세트를 선물 받거나 비타민 음료 등을 받은 경우 또 사과나 귤 한 상자를 받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인 지금부터는 보다 엄격한 관리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밥 한 끼라도 차 한 잔이라도 얻어먹는다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양배추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배 농민들은 생산비를 건지지 못해 산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눈물 어린 양배추 폐기 현장을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무안군에서 양배추 대농으로 유명한 노종섭 씨. 작년 여름부터 약 2만 3천 제곱미터 면적의 양배추를 재배해왔지만 대부분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생산량이 늘어나 가격이 크게 하락해
물건을 사겠다고 나서는 상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인들 얘기로는 시장에서 전혀 안 나간다는데 뭐. 그 사람들은 또 다음은 얼마나 더 벌어야 사서 작업을 해갈 건데 적자난다고 안 사가는 거예요. 결국 출하 시기를 놓친 양배추는 밭에서 썩어가고 있는데요. 한때 양배추 농사로 억대 수익을 올렸던 노종섭 씨. 지금은 오히려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보기도 싫어요, 저는. 옛날 작년, 재작년만 같아도 보면은 그래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 기분이라도 좋아지고 뭐 돈이나 된다 하는데 이거 뭐 가지고 있어봤자 돈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으면 노타리 칠 수밖에. 제주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의 겨울철 효자 작목으로 손꼽히는 양배추가 오히려 골칫거리가 된 건데요. 실제로 제주도의 양배추 생산량이 2017년 대비 22.6%나 증가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배추 똥값이 똥값. 하루아침이라고요. 망하는 게. 스스로 이거 갈아엎는 기분 오죽하겠어요. 말로 이런 표현 다 못해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출하를 해도 인건비며 유통비 등을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다는데요. 망해평 출하했습니다. 수익을 좀 내셨어요? 어떻게?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시세가 바닥 시세가 되다 보니까 농가에 지금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풍년이 들면 흉년이 듭니다. 이 돈이 안 됩니다. 흉년이 들면은 돈이 되고 그래서 풍년이 되는 게 참 싫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 농가들은 각자 갖고 있는 밭의 10% 면적에 달하는 양배추를 자율 폐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게 전년도 같으면 이거 하나에 약 4,000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하나가 한 들 1,000원. 근데 1,000원에서 유통비 작업 빼면은 농가는 돈 받을 게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타이로 폐기 처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곳에서 10일 동안 폐기한 양만 9,000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가격 하락 효과가 크게 없으면 추가로 더 폐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반복되는 산지 폐기에 농심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9시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전해드립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무와 배추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과수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보험료가 인하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달라진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을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예산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서모 씨는 지난해 봄 사과꽃이 얼어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사과가 달리지 못할 확률이 커져 한 해 농사를 망칠 뻔한 겁니다. 서 씨를 살린 건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서 씨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부담한 덕분에 20%의 보험료 연간 230여만 원만 내면 됐고 동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 1억 3,3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처럼 농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기상재해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가 올해부터 더 넓어집니다. 먼저 재해보험 가입 상품의 5개 품목이 늘었습니다. 배추와 무, 호박과 당근, 파 등 5개 노지 채소가 추가돼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품목은 총 62종입니다. 다만 고랭지, 월동 등 재배되는 시기와 품목에 따라 판매 기간과 가입 가능 지역이 다른 만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수의 보장 범위도 늘어납니다. 지난해까지는 특약으로 가입해야 했던 이상기후 위험 보장이 주계약 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 등 사과, 배, 떫은 감이 입을 수 있는 자연재해 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겁니다. 또 열매 속기 전에 자연재해로 입은 과실의 품질 피해도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업용 시설 또한 보장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피해가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특보가 발생했을 경우 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하우스 자체가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험료도 인하됩니다. 보험료율의 상한선 제한이 사과와 배에 이어 올해는 단감과 떫은 감까지 확대됐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인하되는 시군은
모두 26곳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업용 시설 보험료율도 13% 인하돼 시설 농가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봄 동상해와 극심한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농가들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이상기온이나 폭염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8만 농가가 한 5,800억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양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시면 또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국의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10에서 35%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요즘 베트남에서 한국산 농식품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베트남인 10명 중 7명이 한국산 농식품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드라마와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베트남 내 한국 농식품 수출 급증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베트남 농식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니 2006년에는 1,900만 불이었던 수출액이 2010년에는 201만 불, 2017년은 375만 불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2018년 1월에만 4100만 불을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작년보다 50% 증가한 양입니다. 일본, 중국, 미국,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5위 수출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8%가 한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공식품 구입 경험은 더욱 높은 78.5%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농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 때문. 한국 드라마 시청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한국산 신선 농산물을 사려는 의향은 드라마 시청 경험이 적은 소비자보다 11.1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공식품 역시 5.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베트남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향후 포스트 차이나를 대표하는 신남방 정책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대한 전망은 밝은 거로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농식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아서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낮지만 그리고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식품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급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박항서 매직.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 감독을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국내산 농식품 수출도 덩달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은 고향인 경남 산청군 홍보대사로 위촉됐는데 산청의 우수 농특산물이 베트남 수출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남북 농업 협력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는 남북 교류 협의체까지 만들어 농업 협력을 추진 중인데요. 지자체들마다 지역 특산물 교류 등 남북 평화의 길을 농업을 통해 열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면서 남북 농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 농업 협력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입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만큼 교류를 주도할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도와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농림, 환경, 보건 등 7개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선 스마트팜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데 황해도에 있는 농장 한 곳을 시범농장으로 지정하고 개선 사업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역시 지난 25일 남북농업교류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협의회는 북한의 농업 기반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공동축산단지와 원예작물 공동생산단지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최대 도시 원산 지역 안변하고 고산군 지역 일대에 원예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축산 분야는 북한의 세포군, 그다음에 평강군, 이천군에 걸쳐서 있는 세계 최대 목장인 세포등판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 축산단지하고 방역, 도축이나 유통 부분까지 해서 남북 농업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남북 농업협력에 활용한다는 구상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남북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감귤 200톤을 북한에 보낸 데 이어 남북협력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감귤 보내기를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흑돼지를 북한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제주도는 2009년 북한의 분만사 한동과 양동 기자재 18종을 지원했는데 끊어진 남북 관계로 인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남북 교류가 본격 진행되면 평양에서도 흑돼지가 번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북한의 사과 과수원을 만들겠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경북도는 개성 지역 과수원에 사과 물목 7,000그루를 보급하기도 했는데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정부와 협의해 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북한의 사과 기술 및 사과원 등 사과 문화 교류 사업을 위해서 2019년도에 사과 교류 실무 사업단을 구성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서 2020년 이후에는 대상 사업지 현장 조사도 하고 시험포 조성 및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충청북도는 북한의 산림복구용 묘목을 매년 20만 그루씩 10년간 200만 그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올해부터 10년 동안 162억 원을 투입해 북한의 산림 토목 사업과 산림 복원기술 이전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이 같은 남북 농업협력 움직임이 남북 관계에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관행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오주석 기자입니다. 논밭 태우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산불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32건이 발생했고 이 중 논밭 태우기로 인한 산불이 연평균 73건으로 17%나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96건의 산불 가운데 14%인 67건이 올해에는 2월 26일 기준 158건의 산불 중 15건이 논밭 태우기로 인한 산불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 10건 중 7건이 봄철인 2월에서 4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논밭 태우기는 자칫 농민들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 2014년 1월 전남 나주에서 85살 남성 양모 씨가 농업용 폐비닐을 태워 산불을 내고 혼자 막으려다 변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 산불을 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논밭두렁과 비닐,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것은 불법으로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봄철이면 농촌에서 관행처럼 시행되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행위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논밭 태우기가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경기와 충청 지역 논둑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을 조사했더니 논밭을 태운 후 해충인 노린제목 등은 10개체, 천적인 거미와 톡톡이 등은 81개체가 죽은 채 발견돼 해충보다 천적이 더 많이 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마다 670헥타르 정도의 산림이 산불로 손실되고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남 진도군이 병해충에 강하고 다수하기 가능한 신품종 구기자를 육성해 종묘 2만 5천 본을 보급합니다. 신품종은 지난 2017년 국립종자원에 등록한 진보 1호와 등록을 추진하는 진보 2호로 특화 장목 실증 시험포 시험을 마친 우수 품종입니다. 특히 진보 1호는 재래종보다 탄저병 등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 초기 생육과 착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수하기 가능한 데다 항암 효과 등이 있는 베타인 성분이 다른 품종보다 높아 고기능성 품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고창군이 농업-농촌과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통해 농생명 식품산업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향후 5년을 내다보고 만든 5대 과제는 우리 농민과 함께하는 농생명 산업과 사람 중심의 안전한 농식품 산업, 모두가 여유롭고 풍요로운 농업 경영 등입니다. 또한 부문별 계획으로는 에코 황토배기 쌀 플러스 브랜드 육성과 식품 전문단지 활성화, 농업인 보험료 지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경남 거창군이 오는 3월 4일부터 사과 테마파크 체험장에서 재배되는 사과나무 500그루를 선착순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양할 품종은 추석 사과로 알려진 홍로 200그루와 후지 300그루입니다. 가격은 한 그루에 11만 원이며 분양받은 나무에서 열린 사과는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창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이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까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과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은 총 3개 반 21명으로 구성돼 고라니와 비둘기 등을 포획할 예정입니다. 멧돼지 기동 포획단은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에 집중 배치돼 24시간 상시 운영될 계획입니다. 포획 지역은 태안군 전 지역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은 제외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물복지의 의미와 동물복지가 우리 축산업계에 남긴 숙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달걀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죠. 산란계 농장에서 닭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 살충제를 뿌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닭의 열악한 사육 환경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닭의 95% 이상이 A4 용지 한 장보다도 작은 닭장 안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알만 낳는 구조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닭뿐만 아니라 소와 돼지까지 대부분의 가축들이 이 공장식 밀집 사육 등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육 방식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더 빠르게 전파되는 원인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축들의 건강한 사육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한 축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 복지도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흔히 동물 복지라고 하면 대부분 푸른 초원에 가축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물 복지를 위한 가축 사육 환경의 하나일 뿐입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고통이나 스트레스, 슬픔 등을 느끼는 만큼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동물 복지의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들을 위한 5대 권리를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런 동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란 농장의 동물들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동물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철저한 심사를 통과한 농장에만 이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동물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더 높고 항생제와 같은 동물 약품을 섭취하는 일이 적습니다. 하지만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 시스템을 도입하면 축산물의 가격이 높아져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한국자연환경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1%가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대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실제로 축산물 가격에 동물복지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물복지가 우리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동물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면서 건강한 축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